이화영 전 부지사 지금 제 기억으로는 대선이 있고 이틀 이후에 대법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났죠. 네네. 그래서 제 기억으로도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징역 7년 8개월인가요? 네네. 확정 판결이 났어요. 근데 네. 이 확정 판결이 대북 송금 관련된 것과 개인 정치자금법 위반하고 그 부분이 다 합쳐져 가지고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, 왜냐하면 저희 TV조선에서 제가 법도팀장 시절에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해 가지고 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에게 법인카드를 받아서 수차례 개인 용도로 썼다 이런 내용을 저희가 보도해 가지고 이게 수사로 이어져 가지고 이게 구속까지 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그 내용을 잘 압니다. 그런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제는 여당이 됐죠. 여당의 법률위원장, 또 이 검사 출신이고 검사장 출신입니다.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시절에 변호인까지 했었던 박균택 의원이 어제 라디오에 나와서 사건이 조작됐다고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. 특히 대북 송금 사건 이게 굉장히 조작됐다.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금 본인 페이스북에다가 올리면서 자기가 사면돼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. 네네. 이거 저는 도대체 대법원의 판결 자체를 그냥 깡그리 무시하는 행위인데 검찰이 조작을 한 것입니까? 검찰이 독재 정권 탄압을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건가요? 이화영 부지사가요? 글쎄요.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요. 제가 맨날 틀려가지고 또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예측으로는 사면 안 될 겁니다. 사면 안 될 건데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. 네.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게 지난 6월 5일이에요. 오늘이 며칠입니까? 오늘이 17일이잖아요. 7일입니다. 그러니까 확정 판결이 나온 지 12일밖에 안 됐어요. 확정 판결이 나온 지 12일밖에 안 된 사람한테 어떻게 사면을 갖다가 해줄 수 있습니까? 그래서 뭐 제헌절 사면 저 처음 들어봤는데, 광복절 특사는 제가 들어봤는데 제헌절에도 뭐 특사가 있었나? 그건 모르겠고, 제헌절이 됐든 광복절이 됐든 어쨌든 확정된 지 불과 한두 달밖에 안 된 사람을 사면한다? 이거는 대법원 뭐 지금 무시당해도 한참 무시당하고 있긴 하지만 대법원을 완전히 무시한 그런 처사이기 때문에, 그렇기 때문에 사면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. 그런 생각이 들고요. 네.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징역 7년 8개월이 나왔는데 이렇게 중형이 나온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그 이화영 판결을 통해서 확정된 게 두 가지가 있어요. 두 가지요. 첫 번째는 뭐냐면은 800만 달러라고 하는 100억이 넘어가는 돈이 북한으로 송금이 됐다. 이거는 됐죠. 법적으로 확정이 된 사실관계입니다.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화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쌍방울로부터 3억 2천만 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한 그런 금품으로 받았다. 이 두 가지가 확정이 된 거예요. 확정이 된 거죠. 그런데 대북 송금 관련된 형은 7년 8개월 중에서 얼마 되지가 않아요. 이 7년 8개월의 대부분의 형은 뭐로 인한 그 형이냐? 이거는 뭐로 인한 처벌이냐? 이건 뇌물죄거든요. 뇌물죄죠. 뇌물죄가 어마어마하게 강한 겁니다. 1억이 넘었잖아요. 1억이 넘어가면은 이게 뭐 특가법 막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7년 8개월이 나온 거예요. 만약에 이화영 부지사가 그냥 부지사 역할만 하고 쌍방울로부터 돈도 안 받고 뭐 그랬으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집행유예 나왔을 수도 있어요. 뭐 그다음 어떻게 뭐 끼케야 뭐 한 2년, 조국도 한 2년 나왔으니까 그 정도밖에 안 나왔을 텐데 이렇게 징역이 7년 8개월까지 올라가고 그다음에 추징금이 3억 2천 되고 그다음 벌금이 2억 5천 되고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그 본인의 개인적인 범죄이기 때문인데, 그런데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뇌물 받은 사람을 그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사면한다? 이거는 정권에 굉장히 큰 부담일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, 세 번째는요. 이재명 대통령이 이전에 이야기한 바가 있었어요. 그게 있죠. 그 어떻게 이야기를 갖다가 했었느냐? 네.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웃긴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.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네. 이화영 부지사는 자기 마음대로 도지사 직인을 찍어가지고 가짜 서류를 만들었다. 그 다음에 대북 사업도
도지사인 나도 모르게 독단적으로 진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검찰의 조작 수사가 아니야. 박균택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조작한 게 아니에요. 만약에 조작했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 2023년도 그 한 이야기거든요. 2023년부터 계속 뭐라고 이야기를 갖다 했었어야 되느냐. 이런 일이 없었다. 이거 다 검찰이 조작한 거다. 검찰 나쁜 새끼들이다.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없어져야 된다. 이렇게 주장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?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. 이런 일이 있었던 건 맞다. 북한에 800만 불 대북 송금이 그 넘어간 거 맞고 그 다음에 300만 불, 500만 불 각각의 용도가 뭐 스마트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 방문하려면 뭐 그런 거 그 입장료 이런 식으로 돈이 넘어간 게 맞는데 나는 모르는 거다. 팩트는 팩트인데 나는 모른다.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? 아 그때 경기도는 좀 이상한 데여가지고 부지사가 도지사도 모르게 그 도지사 도장을 갖다가 지기는 훔쳐가지고 찍고 부지사가 지 맘대로 마치 자기가 도지사가 된 것처럼 그렇게 그 뭐라 그럴까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했는데 나는 하나도 몰랐다. 이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? 그렇죠. 아니, 그러면은 이화영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냐?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. 만약에 대통령 안 됐으면 이 쌍방울 이 사건 가지고 다시 또 재판 받아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중형입니다. 그 다음에 중형이죠. 이거는 뭐랑 또 연결이 되냐면 대북 제재 생션하고 대북 안보리 제재 위반이죠. 연결되잖아요. 네. 그러면은 진짜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에 걸릴 뻔했는데 이런 일을 겁도 없이 한 사람이 누구다 이화영이다.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면을 갖다가 해줍니까?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 마음이 하해와 같이 넓은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대통령이라고 하면요 어디서 이화영이 사면을 갖다가 해? 내가 그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 깜빵에서 못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상 아닌가?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이화영 부지사 아마 그 수용 기간이 한 5년 정도 5년 조금 더 남은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아직 5년 남지 않았습니까? 그 기간 동안에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냥 끝까지 그 수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화영 부지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사면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 양반이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 변호사님 그런 거잖아요. 이 이화영 부지사 이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대북 송금을 하는 스마트팜 비용하고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 비용 총합해서 한 800만 불 되잖아요. 네네. 이 800만 불을 송금하는 과정 그리고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그것을 대납하는 과정을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이었잖아요. 네네. 그런데 맨 처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 그 당시에는 본인이 보고를 했었다고 맨 처음에 진술을 했었다가 그 다음에 그 진술을 번복을 합니다. 번복을 해서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재판을 계속 받았잖아요. 네네. 그런 다음에 계속 본인은 연어, 소주, 파티 그래서 나는 계속 검찰에서 조작 효율을 받았다. 이 얘기를 계속 쭉 이화영은 밀고 있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도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. 아니 민주당 대표였죠. 그러니까 이재명 그 당시 대표가 아니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도지사 모르게 내 공문을 그러니까 내 도장을 찍어서 가지고 했다. 나 몰래 도지사 직인을 찍어서 서류 만들고 이화영이 독단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. 요게 괴가 같은 맞는 괴인 거 아닙니까? 그래서 벌써 아련하네요. 이게 2023년도 9월 달 정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김성태 회장은 자기가 들었다라고 그랬어요. 이화영 부지사가 자기한테 800만 불 뜯어갈 때 이거 이재명 지사 아는 일이냐? 아 당연히 보고 드렸지. 이런 이야기를 이화영으로부터 들었다. 네. 이 이야기를 김성태 회장이 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판결문에 것들을 들어있죠. 들이대니까 이화영도 그걸 갖다가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화영 전 부지사도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내가 다 보고했다 이런 취지로 다 검찰에서 진술을 했는데 그때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?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이 와가지고 재판정에서 저는 살다 재판정에서 부부싸움하는 거
보기는 봤었어요. 어디서 봤느냐? 이혼 법정에서는 부부끼리 막 싸워요. 그런데 이렇게 형사 재판에서 부인이 막 삿대질하면서 정신 차려라 이런 거는 본 적이 없는데 보호일 수 없다 막 이러면서 그런 일이 막 그렇게 벌어지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진술이 번복이 되면서 저기 계시잖아요. 그 변호인 저기. 그렇습니까?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. 에휴,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이재명 그 당시 도지사 지금 대통령 수사는 뭐 그다음에 재판 수사는 다 끝났고 이제 재판 원래 진행돼야 되는데 재판이 진행될 것 같지는 않고 아직 이 재판을 그 추정한다는 공식적인 발표는 나지 않았죠. 뭐 그거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안 봐도 네. 비디오긴 한데 아직까지는 나지 않았다. 뭐 잘 모르겠어요. 이제는 저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. 네네. 그러니까요. 저도 뭐 큰 기대는 하지 뭐 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. 하여튼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재명 당시 대표가 2023년 9월달에 이런 얘기를 했네요.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나몰래 도지사 직인을 찍어서 서류를 만들고 독단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. 이화영이 쌍방울에서 돈 받은 것을 알고도 내가 그런 사람을 썼겠느냐? 참 황당하다. 서류 가져오니 결제한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검찰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. 네네. 네, 알겠습니다. 또 오늘 또 어려운 시간,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뭐 저는 오픈 게임이고 네, 네. 원래 메인 게임은 지금부터 네. 등장하시니까